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기회인가 위기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중에 톰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펀드스트레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월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강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화요일에 선거가 진행이 될 텐데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동성이 나온다. 심지어 뭐 하락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강세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섹터가 선거 이후에 크게 급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세론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무엇인지 한번 스터디를 해보고 좀 데이터 관련해서 몇 개 있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톰 리는 워싱턴의 분열과 선거 결과가 시장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톰 리는 권력의 미세한 변화도 기술, 헬스케어, 에너지 분야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 대선이 사실은 4년에 한 번 오던 이벤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주목되고 있는 종목들이 성장주, 기술이나 헬스케어 쪽인데 이쪽에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밑으로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 이제 어쨌든 한 방향으로 크게 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 며칠 전부터 애플하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고 사실은 대선이 지금 앞당겨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현금화를 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왜 빠지는지는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기술주가 왜 빠졌는지. 선거 후에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두 가지 단계 중에 하나에 진입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선거 결과가 지연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국채랑 금 쪽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정설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선거 전후로 시장이 이제 막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주의가 필요한데 누가 당선되든 사실은 투자자들이 안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만약에 조금 이제 불안할 만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채나 금 쪽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동될 수 있고 시장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에너지, 금융, 기술 이쪽 섹터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입문 과정 11월에 종료되는 수강료 100% 환급되는 바르미츠바 입문 과정이라고 강의가 있습니다. 11월에 이제 마무리되면 더 이상 이렇게 시즌 1, 2, 3 다 동시에 못 들으시는데 어차피 수강료가 환급이 되는 강의예요. 어떤 강의냐면은 이제 마인드셋, 경제 분석 그리고 차트 매매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월가의 전설들이 어떤 매매 기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이 부분들을 노하우로 만든 강의가 있어서 이거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게시글 본문, 프로필 링크에 있는 이제 강의 링크로 타고 들어가셔서 본문 내용 보시거나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려보면 톰 리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기술주, 특히 AI 주식이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확실히 이제 강세론자답죠. 불확실성과 패닉 상황에서는 금 그리고 국채가 중요한 자산이 될 거고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전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세론자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I 관련주가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은 오히려 해지 수단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더해서 최근 업데이트된 데이터들 중에서 좀 시장의 리스크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수익 전망치를 확인해 봤을 때 수익 전망치가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기업들이 이만큼의 이익을 볼 거라고 기대했던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가파르게 줄어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랑 이제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대선 결과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빠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갑자기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이제 비관론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빅테크 종목들이 결국 다 AI 관련주거든요. 근데 빅테크 종목들의 수익 전망치가 악화될 거라고 보는 거는 이제 바로
AI 시장이 이제 둔화될 거다라고 보는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매출이 지금 11% 급감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가 엔비디아의 세 번째로 큰 고객 중에 하나예요. 매출의 1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요번에 이제 그 사건이 좀 심각해지면 상장 폐지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매출의 11%가 날아가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월가에서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오거나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더 올라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미국 빅테크나 IT 쪽 섹터가 4개월 동안 정고점 갱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정고점 갱신을 실패한 상황인데, 현재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망하는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좀 숨고르게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추세가 깨지면서 떨어지느냐 아니냐는 한 1, 2주 내로 대선 끝나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도 많이 화끈했는데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냐. 일단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제 암호화폐 대장주죠. 암호화폐 대장주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쭉 올라왔다가, 제가 라이브 방송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병옥점 자리가 있는데 요 $200대 부근이거든요. 요 병옥점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병옥점에서 돌파를 실패를 했고요. 그 비트코인이 67K가 지지가 되면서 플러스 알파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병옥점인 요 가격대 부근이 다시 재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큰 상승 자리가 열리게 되지만, 요 자리가 대선 끝나고 나고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 기대감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주의를 좀 요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빅스 지수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인데 금융위기 전에 빅스 지수가 쭉 먼저 올라주고 횡보하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빅스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때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빅스 지수가 한번 급등했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은 이 빅스 지수를 주목하면서 이거 좀 시장 위험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빅스 지수가 원래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에도 쭉 급등했다가 횡보해주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이 당시의 그림이랑 지금 그림이랑 좀 비슷해요. 자, 이 당시에도 빅스 지수가 바닥에서 쭉 높아지면서 결국은 시장 고점 찍고 금융위기 터지고 한 1년 뒤에 터지거든요, 금융위기가.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 시장을 고점을 찍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빅스 지수가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시장 고점이 다가온다는 신호 아니냐. 왜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런 신호가 나오고 나서 몇 달 뒤에 시장이 고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하다면은 시장이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지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I 시장의 버블이 2000년대 닷컴 버블보다도 더 심하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에는 미래 이익 기대치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 포워드 P라고 하거든요. 미래 이익 기대치를 기반으로 이제 주가의 버블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또 지표로 봤을 때 20에서 25포인트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탑10 안에 드는 주식이.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주가가 더 비싸졌어요. 즉 우리가 제2의 닷컴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지금이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인 건 맞아요. 사실 주가가 앞으로 어디까지 더 올라가냐는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더라도 닷컴 버블 수준의 주가가 버블인 거는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똑같은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닷컴 버블 당시에는 100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기업을 2,500원 정도의 평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지금 3,000원에 가깝게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 때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보다 주가가 비싸다는 거는 대공황, 미국에서 이제 주가가 3년 동안 89% 빠졌던 미국 대공황 이래로 이렇게 주가가 비싼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동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심각한 지표여서 이거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을 보게 되면 현재 9%가 넘어선 상황인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글로벌 금융에 터졌을 때예요. 이미 주가가 빠졌을 때. 근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수준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의 연체율이 9%대를 넘어섰는데, 그러면은 100건 중에 9건 이상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연체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비율입니다. 거의 부동산 시장이 피바람이 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 이런 리스크들이 아직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경제 쪽에서 터질 만한 리스크들이 이렇게 수면 밑에 가려져 있는 상태로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 결과 이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고 장기적인 위험을 대비하면서 단기 관점에서 주도하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만 좀 매매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누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트럼프 미디어 종목을 30달러 안 깨지면 돌파 나왔을 때 다시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제 보시고서 이제 트럼프 미디어로 수익 보고 계신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대응하실 수 있는 내용들도 라이브에서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는 분들 저희 경제한김 BB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